안녕하세요. 오순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선비 제국과 후한 그리고 위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석계가 이제 선비 제국을 이제 건설했죠. 그러고는 156년에 이제 운중군, 그러니까 오르도스 그 북쪽이죠. 거기를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선비가 계속 공격을 했죠. 여기 보시면은 후한하고 남용로가 선비를 공격해 들어갑니다. 다시 또 안문군을 또 쳐들어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르도스 그 북쪽입니다. 또 이제 선비가 그쪽뿐만 아니라 오르도스 지역뿐만 아니라 요동 쪽, 그래서 요동 속국을 또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166년에 단석계가 기병 수만을 이끌고 변경의 9개의 군, 그러니까 뭐 거의 전 지역이죠. 전 지역을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선비 제국이 되니까 이 거대한 제국이 이제 형성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68년에는 선비와 예맥, 여기서 예맥은 이제 고구려입니다. 여기 유주 지역을 이제 공격해 들어가고, 그다음에 병주, 요거는 이제 그 산서성 쪽이죠. 그리고 169년에 또 병주, 계속 이제 이 지역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비가 요거 다 이제 병주 지역입니다. 요거. 근데 유주와 또 병주, 그러니까 주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들어가는데, 또 하나 특이한 거는 북지군을 쳐들어가요. 근데 이건 어디냐? 감숙성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서안 쪽이죠. 서안 방향.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삥 둘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외곽 지역에 선비가 두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유주, 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한 영제 때, 그러니까 173년에는 유주, 병주, 양주, 이 지역들을 쳐들어가고, 그 다음에 174년에는 북지군, 아까 설명드렸죠? 감숙성 지역, 이 지역을 쳐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다음 176년에는 유주, 그러니까 주로 공격해 들어가는 방향을 보면은 유주하고 병주가 제일 빈도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주라는 지역은 이제 산서성 지역, 유주는 이제 하북성 지역, 그러니까 하북성이라는 게 이제 북경 그 부근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병주는 태원이라든가 지금의 이제 대동 뭐 이런 지역입니다. 자, 선비는 삼변 세 곳에, 그러니까 유주, 병주, 그쪽 지역, 이제 양주라든가 이쪽 지역을 쳐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한교인 하류군, 고륙,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군, 전하는 운중, 그 다음에 이제 흉노의 중랑장은 암, 이렇게 세 방향으로 해서 이제 선비를 공격해 들어간 거죠. 각각 1만 기씩을 이끌고, 그러니까 3만이죠. 그래서 세 개의 길로 나와서 2,000여리를 나왔다. 이에 단석계하고 이제 붙었는데 다 격파됐어요. 도리어 졌어요. 그래서 그 선비가 다시 또 요소군을 쳐들어오는, 그러니까 후한이 밀리는 거죠. 지금 제국이니까 뭐 힘이 세졌겠죠, 선비가. 그리고 이제 178년에는 주천군, 요거는 이제 화서해랑 지역이죠. 그 지역을 또 쳐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들이 쳐들어오는 방향을 보면 이렇게 보세요. 이 지역. 그러니까 이 선비 제국이 이 위에를 다 감싸고 있다. 이 오르도스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석계가 181년에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화련이라는 아들이 이어받았는데, 이때 통솔력이 없으니까 거의 반 정도가 이탈해 나가요. 배반해갖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화련이 북지군을 공격하다가 쇠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련의 아들이 건만인데, 건만이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형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가 궤두가 대인이 되었다. 건만이 자라서 어른이 돼서 이 궤두와 이제 그 당시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궤두하고 다투게 되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또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붕괴되는 거죠. 그 선비 제국의 체제가 붕괴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궤두가 죽고
아우이인 보도군이 즉위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비 제국이 이렇게 단석계 때는 딱 단합이 되지만 이렇게 이제 단석계가 죽고 나서 이렇게 분열되는 현상을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선비가 분할이 되어 서쪽에 서부 선비가 이렇게 이동을 해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망남의 사막, 이게 저기 그 고비 사막 남쪽입니다. 운중의 동쪽이 세 개의 집단으로 분열하게 된다. 첫째, 보도군이 운중과 안문. 그 다음에 둘째, 가비능이 대군과 상국. 그 다음에 동부대인은 소리, 미가, 걸기. 이렇게 해갖고 세 집단으로 분열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이제 어디냐면 요소, 우북평, 어양. 이 세 개의 집단, 보도군, 가비능, 뭐 그 나머지 이 집단 중에서 제일 센 집단이 가비능이에요. 가비능이 굉장히 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중에 요 보도군이라는 세력은 위나라, 그러니까 조조가 세운 그 위나라, 조조의 아들들이 세운 그 위나라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보도군의 형 부라함도 이제 부족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비 제국이 이렇게 분열해 나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단석계가 있고, 요게 이제 요게 화련, 요게 아들이죠. 이렇게. 그다음에 건만 이렇게 이제 쭉 내려가서 요게 이제 화련의 형, 이름이 안 전해져요. 누군지. 그래서 그 아들들이 이제 궤두, 불화한, 보도군 이렇게 돼요. 그게 이제 불화한의 아들 여기 설균이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선비 제국의 계보입니다. 가비능의 강성. 아까 그 세 개 집단 중에서 가비능이 제일 셌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87년 중산태수였던 장순이 반란을 일으켜서 유주목 유유가 그를 토벌하자 그가 선비에게 달아나 버렸다. 191년 원소가 기주를 점령하자 황건적의 난이 있었죠. 그때 이제 황건적하고 또 흑산적이 있어요. 이건 이제 하북성 지역. 이들이 괴멸하여 흩어지면서 이들의 세력이 일부가 선비로 들어가면서 이 가비능 세력이 굉장히 강성해졌다. 이 당시에 가비능은 어디 있었느냐? 대군, 상곡. 그러니까 북경의 이제 북방 지역, 북쪽 지역, 거기에 장악하고 있었던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 AD 200년에는 여기 조조가 유주를 정벌할 때 보도군하고 가비능이 통과하던 오한교의 염유에게 공물을 바쳤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조조가 세니까 괜히 잘못 보이면은 당하니까 이렇게 잘 해준 거죠. 투항한 거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아까 설명 다 드린 거고, 여기 보면 207년 조조가 오한을 쳤죠? 요거는 이제 이미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한이 쇠퇴해져. 그러다 보니까 선비대인, 보도군, 가비능, 요건 다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소리, 미가, 걸기, 이들이 위나라에, 그러니까 한나라죠. 이때는 아직은 조조니까 위나라를 세우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통시, 즉 시장, 국제시장을 이제 요구했어요. 그리고 후한이 이들을 모두 왕에 봉하였다. 그러니까 선비 세력을 이렇게 아우른 겁니다. 이 중에서 가비능은 여기 보시면은 강성하게 되어서 운중, 그 다음에 오원, 동쪽으로는 요수는 지금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운중이라는 건 오르도스 북쪽에서부터 여기까지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꽤 크죠. 보시면 어디냐면 여기죠. 운중, 여기서부터 쭉 해서 이 요동이 있는 데까지 여기를 가비능이 다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성해진 거죠. 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소리는 여기 보면 소리가 나오죠. 소리, 미가, 걸기. 소리는 요소, 그 다음에 우북평, 어양, 이 지역에 요새밖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소리가 있었던 지역은 우북평, 어양, 요소, 그러니까 요 지역입니다. 우북평, 요소, 요 지역이죠. 요 바깥에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12년에는 가비능이 이제 강성해졌다 그랬죠. 삼천기를 이끌고 오한교의 염류를 따라서 전운, 소백 등을 토벌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란을 일으킨 세력을 친 거죠. 그 다음에 후한이 215년 운중, 정양, 오원, 삭방 등을 합해서 신흥군이라는 새로운 군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218년 대군에 있는 오한교의 능신저가 위나라에, 이때는 이제 위나라가 된 겁니다. 위나라에 배반하자 불화한에게 구원을 청해 오니 그가 이제 이 능신저를 막기 위해서 갔는데 도리어 이 능신저가 누구랑? 가비능이랑 내통을 했어요. 그런 바람에 이 죽습니다. 그래서 불화한을 죽여요. 그래서 그의 아들 설긴이하고 그 나머지 무리를 갖다가 다 먹어버려요. 누가? 가비능이. 그러니까 가비능이 지금 최고로 그 단석계 이래로 굉장히 강성해진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의 동생인 보도군이 원한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죠? 뭐냐면 요겁니다. 예. 여기 보도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불화한을 죽였으니까 자기 형을 죽인 거죠. 예. 그리고 이 아들이 거느리고 있던 걸 갖다 다 먹어버리니까 이 보도군이 이제 가비능에게 원한을 갖게 되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예. 좀 복잡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위나라 문제 때 220년이죠. 전해가 이제 오한교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창평이 있는데 요 가비능이 위나라에 공물을 바치자 이제 가비능을 부위왕에 봉하였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도군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죠. 왜냐하면 보도군의 형을 죽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비능과 보도군이 서로 그 공격을 했다. 그래서 보도군의 이 부족이 약해지면서 만여 명의 마녀 부락이 태원과 안문군 쪽으로 이동해 갔다. 그래서 보도군이 설긴이 자기 조카죠. 자기 형을 설득하여 그의 부중을 이끌고 돌아왔다. 그래서 이제 보도군은 누구랑 친했다 그랬어요? 위나라하고 친했다 그랬죠. 예. 그 가비능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221년 가비능이 선비에 거주하는 중국인들 500가를 위나라로 돌려보냈어요. 왜냐하면 이제 투항해 온 애들, 이제 이 위나라한테 잘 보이려고 이제 그걸 보내준 겁니다. 222년 선비가 3천여 기를 이끌고 소, 말, 그러니까 7천여 두를 끌고 와서 위나라와 호시를 열었다. 그러니까 국제무역이죠. 물물교환을 열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 투항해 온 애들, 천여 가를 상국으로 돌려보내 위나라와 화친을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가비능이 그 위나라한테 제스처를 계속 쓰는 거예요. 외교적 제스처를. 그 다음에 224년 가비능이 다시 소리, 지금 이건 요소 지역이죠. 그걸 치자 위나라의 전해가 가비능의 후방을 공격하였다. 그래서 가비능이 부장인 쇠노를 보내자 전해가 그를 이렇게 격퇴했죠. 그래서 가비능이 10여만 기로 강성했다. 그러니까 가비능이 지금 제일 센 겁니다. 선비 이렇게 여러 개로 쪼개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세다. 그래서 이제 225년에는 병주 지역, 병주 자사를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냐면 산서성이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은 삼국시대와 위나라. 여기 보면은 위나라는 조조가 이제 위왕이죠. 네, 그걸 이제 받았는데 이제 갈라진 거예요. 위오촉으로. 그러니까 우리 삼국시대. 그러니까 삼국지입니다. 삼국지. 그러니까 손권, 이제 유비, 조조 이렇게 세 개로 갈라지면서 조조가 이제 여기 쭉 보시면은 승상이 되고 213년은 위공이 되고 216년에는 위왕에 봉해져요. 그러고서는 황제는 안 돼요. 그랬는데 220년 조조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인 조비가 헌제로부터, 그러니까 이거 후한이죠. 후한 헌제로부터 제위를 선양받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폐위됐겠죠. 그러면서 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게 위나라죠. 그러니까 최초의 위나라 황제는
조조가 아니고 그의 아들이에요. 조비. 그리고 226년은 그 뒤를, 조비의 뒤를 이어서 누가? 조예가 황제가 됐는데 239년에 이제 죽고 말아요. 그래서 239년에는 조방이 쓰는데 이 조방이 8살밖에 안 돼요. 그래갖고 뒤에 후견인이 있어야 되겠죠? 누구냐면 사마의하고 조상 이 두 사람이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이제 또 싸우겠죠. 정권 다툼을. 249년 사마의가 고평릉의 변을 일으켜서 이 조강을 갖다 제거합니다. 254년에는 조방의 뒤를 이어서 조모가 이제 쓰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사마소, 그러니까 사마의의 그 후예죠. 이걸 제거하려다가 도리어 거꾸로 살해당해버려요. 그래서 260년 마지막 황제가 누구냐면 이제 조환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사마소가 워낙 세니까 무서워서 이 사마소한테 자기가 이제 황제 자리를 주려고 그랬는데 이 사마소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마소의 아들인 사마염이 이 마지막 조환으로부터 그 선의를 받게 돼서 나라 이름을 바꾼 거죠. 위나라에서 뭐로? 진나라로. 근데 진나라는 짧아요. 이걸 뭐냐면 서진이라고 그러죠. 서진. 위나라도 짧죠. 45년. 딱. 요게 이제 우리 그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의 위나라입니다. 이게 위, 오, 촉. 요게 이제 오한이죠. 여기가 선비예요. 선비가 굉장히 강성해졌죠. 이게 고구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228년 위나라의 전해가 하사를 파견해서 하사라는 사람을 그 가비능한테 이제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비능의 사위가 그를 죽여버려요. 이 사신을. 그래서 전해가 서부 선비 포두와 설균이를 이끌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분열돼 있으니까 쳐들어가요. 이때 가비능이 전해를 포위하니까 이제 이 가비능하고 친했던 염지라는 사람이 상곡태수가 그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이제 풀려나요. 그래서 가비능이 유주자사 왕궁을 방문해서 공물을 바쳤다. 동부대인 소리가 죽고 그의 동생인 설율기가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 세력을 가비능이 다 먹어버려요. 동부선비 지역을. 그러니까 요동 지역이죠. 그리고 제일 여기서 특이한 게 제갈량이 그 북진을 할 때 231년 이제 조조하고 붙었을 때 이때 보면은 조조의 위나라죠. 그 위나라. 거기랑 이제 전쟁을 할 때 가비능한테 왜냐면 후방에 있으니까 지금 이걸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여기죠. 여기잖아요. 여기 위나라잖아요. 여기 딱 샌드위치 돼 있죠. 얘한테 사신을 보낸 거예요. 협공하자. 같이. 제갈량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4차 북벌 당시에 가비능에게 연합하기 해서 위나라를 공격하자고 사신을 보냈다. 그래서 가비능이 군사를 이끌고 어디까지? 감숙성까지 주둔해요. 예. 그러니까 그러자 이제 방비를 했죠. 위나라에서. 협공을 당하니까. 233년 가비능이 보도군과 화친을 해서 병주를 쳤다. 병주는 이제 산서성 지역이죠. 지금 어느 지역이냐면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여기를 친 거예요.